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18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 영역 한국지리 해설을 맡은 지리올림피아드 동호회 17기 조승근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른 때보다 좀 목소리로 가라앉아 있고 가끔 목이 막히는 소리가 날 텐데 그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오늘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은 제가 문제를 살펴봤는데 9월보다는 좀 많이 쉬웠지만 그래도 또 9월에서 힘드셨던 부분이 아마 10월에 계속 발목을 잡았을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수능이 30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이제 모의고사 실제한 연습도 많이 하고 약한 부분은 지금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 확실히 알고 보완을 해야 수능 때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바로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택리지와 대동여 지도의 일부분이다. 이에 대해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안쪽의 도읍은 거창이고 남쪽은 함양이며 산음은 지리산 북쪽인데 내고을은 모두 땅이 기름지다. 내고을물이 합쳐서 땡강이 되고 A 남쪽을 돌아 남쪽을 돌아간다. 남쪽은 고을이며 장수와 정승이 될 만한 인재가 많았다. 대동여 지도 문제를 묻는 건데요. 일단 아마 이게 산세를 봐서 이렇게 강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는 강은 아마 그 남강일 거예요. 진주 쪽에. 따라서 A는 진주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A는 영남지방을 끈다. 진주라는 곳은 진주는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가 곧 영남지방이니까 영남지방 맞죠? 기억 맞고요. 이은 A에서 20리 이내에 교통 및 통신시설이 있다. 교통 및 통신시설은 여기 있는 봉수 그리고 역참이죠. 그리고 대동여 지도는 이렇게 이 방점을 사용했는데요. 방점이 여기 이 하나당 10리를 나타내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 거리에 이게 10리예요. 10리. 이 10리인데 여기 보면 하나 있고 하나 이 사이에 봉수대 있고 여기 A에서 이쪽 가면 10리에 또 역참이 보이죠. 그러니까 교통 및 통신시설이 있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정답이죠. 디귿 B에서 배를 타고 하류 방향으로 이동하면 A로 갈 수 있다. 여기서 이게 산세를 나타내는 거고요. 산의 이 부분이 아마 상류겠죠? 그리고 여기가 하류고요. 그러면 여기서 상류에서 하류로 이동하느라 했는데 여기서 이 하천이 이렇게 두 개가 겹선으로 그어진 것은 가항하천이라고 해서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류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따라서 디귿도 정답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3번입니다. 리얼, 과거제의 조건 중 지리, 인심, 기억은 지리, 니은은 인심과 관련있다. 과거제 조건은 지리, 인심, 생리, 산수가 있는데요. 지리는 그냥 땅을 나타내는 것이고 생리는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얻는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땅이 기름지다는 것은 땅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얻는 것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지리가 아니라 생리겠죠. 장수와 정승이 될 만한 인재가 많이 났다. 이것은 인간 생활과 관련있는 거니까 인심이 맞겠죠. 따라서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1단원의 아마 첫 번째 단원을 보면 이번에 제가 교과서를 보면서 어느 단원에 있는지를 정리를 해봤거든요. 아마 이 문제는 1단원의 첫 번째 단원. 참고로 제가 교과서는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상에서 나온 단원의 명칭을 따랐습니다. 1단원의 1번 국토에 대한 인식의 변화 단원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틀리신 분은 그 부분을 보시면서 복습하시길 바라고요. 2번 지도에 대해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단 왼쪽은 가미국류하천, 오른쪽은 자유국류하천입니다. 고등교육과정상에서는 가미국류하천이라고 합니다. 대학교 가서는 조금 더 다른 말을 쓰기도 해요. 일단 그래서 이 A는 가미국류하천에서 보이는 하안당구겠죠. 여기를 지형학에서는 포인트바라고 하고요. 이쪽에 포인트바, 그러니까 퇴적된 사면, 그러니까 활주사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컷뱅크, 공격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이렇게 하천이 돌아서 여기가 뚫리면 여기에 이것이 구하도가 되고 우가코가 됐다 물에 증발한 구하도가 되고 이렇게 통과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가미국류하천에서는요. 그리고 이쪽 아마 B와 C인데 여기 물이 흘렀고 여기 인공제방 흔적이 있어요. 근데 인공제방도 사실 범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자연제방도 범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공제방을 설치했고요. 이 뒤는 배우습지입니다. 따라서 B는 배우습지, C는 자연제방입니다. 자, 그러면 해설을 해볼까요? 기억 하안당구는
A. 하한당구 퇴적층에선 둥근 자갈을 발견할 수 있다. 하한당구라는 것은 과거 이렇게 이곳이 자유국내 하천일 때 여기에 분급에 의해서 이곳에 그 큰 돌이 모이고 이 뒤쪽에는 작은 돌들이 모였을 때 있던 이 자갈들이 이 퇴적이 융기를 하면서 이렇게 솟아올라서 그 산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 이곳을 파보면 둥근 자갈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이 하한당구는 배우습지보다 하천 범람에 의한 피해 가능성이 높다. 여기는 등구선 보이다시피 이미 200이라는 큰 고도가 있고 여기는 하천 바로 뒤쪽이에요. 사실 자연재방이 이렇게 막아준다 해도 이것이 범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곳은 범람이 절대 안 돼요. 완전히 고도가 200m 이상 물이 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비가 올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니은은 틀린 말이죠. 디귿 배우습지는 자연재방보다 최종물질의 평균이 있다 크기가 같다. 이것을 우리는 분급이라고 합니다. 제가 터치 노트북이 아니어서 이렇게 손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분급에 의해서 물리학 적용을 쓰자면 힘이 강한 엔트로피가 낮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뒤쪽으로 갈수록 여기에 이 힘이 세니까 여기는 큰 자갈들이 분포하지만 여기는 작은 입자들의 물질이 분포합니다. 따라서 이 순서가 반대로 됐어요. 여기에 큰 물질, 여기에 작은 물질. 디귿도 틀렸어요. 그럼 정답은 기억 리을이니까 2번인데요. 뭘까요? 기억 리을 하천 반의 단면은 대략 이런 형태로 생겼을 것이다. 네, 이런 형태가 맞아요. 근데 이거 맞는데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해 줄게요. 이 부분을 이 깊숙한 부분, 이 부분을 풀이라고 해요. 풀. 그리고 여기 이렇게 퇴적된 부분은 여울이라고 하고요. 아까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흘렀잖아요. 이쪽에 이렇게 공격하는 여기를 아까 컷뱅크, 그리고 여기를 아까 말한 포인트바. 이렇게 지형학 시간에서는 나중에 대학에서 지형학을 배우게 되면 이렇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좀 더 부가적인 설명도 함께 해드렸고요.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2단원의 지형 환경과 생태계의 두 번째 단원인 우리나라의 하천 지형 단원에서 이것을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일단 중강진, 평양, 대구, 제주시 이렇게 나타났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 시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지구온난화 문제예요. 지구온난화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가볼까요? 자, 일단 연평균 기온이 우리나라에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니까 아마 A가 제주. 그러니까 여기가 지역이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표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중강력 겹치니까 J2라고 표기하겠습니다. B는 보니까 연평균 기온은 높지만 최근 강수량이 증가하였고 결정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가 조금 더 많이 오는 곳. 아마 여기가 대구이지 않을까요? 왜냐면 여기가 평양과 헷갈릴 수가 있는데 평양은 여기가 더 평지기 때문에 비가 더 안 와요. 사실 평양은. 그리고 기온도 더 낮으니까요. 그럼 C가 평양이고 D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곳. 아마 중강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1번 연평균 기온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평양이다. 아마 평양 아니에요. 평양은 이렇게 보면 거의 상승 안 했는데 오히려 포항이 이렇게 대구가 이렇게 급하게 상승하거나 중강진도 이렇게 급하게 상승한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2번 중강진은 대구보다 연강수량이 많이 증가하였다. 오히려 중강진은 연강수량이 감소했어요. 대구가 오히려 증가했죠. 3번 제주는 평양보다 봄꽃 개화 시기였다. 봄꽃은 날씨가 따뜻한 지역이 가장 먼저 피거든요. 근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온이 따뜻한 곳은 제주잖아요. 제주가 봄꽃이 가장 빨리 필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죠. 4번 대구는 중강진보다 열대야 일수가 많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늦다라고 했네요. 늦다는 제주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늦이가 틀렸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 3번 보면 제주도는 늦가 더 빨리 피고 이렇게 위쪽으로 갈수록 봄꽃이 빨리 피고요. 대구가 중강진보다 더 따뜻하니까 열대야일수가 당연히 더 많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마지막 서리일은 이 D, 중강진이 가장 이르고 대구가 가장 늦다. 서리는 반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봄꽃이고요. 봄에는 이렇게 되고, 이건 단풍. 단풍은 추운 지역일수록 더 빨리 피고요. 단풍과 서리. 그러니까 마지막 서리는 여기가 가장 빠를 거예요. 봄꽃 위로 갈수록 그러니까 단풍은 위로 내려올수록 늦어지고요. 반대로 마지막 서리는 위로 갈수록 느려져요. 반면 첫 서리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이 문제는 3단원에 보면 기후변화와 주민생활 부분 2단원이 있을 3회 2단원에서 이것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잠깐 혼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4번 문제 바로 할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가에서 다지역의 상대적 기후 특징을 보기 위해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일 때 AC 지역을 오는 것은 경원선이라고 나왔네요. 경원선의 경은 서울경, 원은 강원도 원산의 원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우리나라 철도는 모두 서울을 기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출발하여 원산까지 연결된 철도, 즉 경원선에 가는 서울이고 나는 원산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한에서 경원선 지역을 갈 수 있는 최대한 지역은 용암지대 5대 쌀로 유명한 철원이에요. 철원에 현재 연천의 신탄역을 넘어서 그 지역에 철원역까지 현재 통근열차가 다닌다고 하고 백마고지역까지도 현재 관광열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원선 열차를 가장 많이 우리 북쪽은 철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볼까요? 이니셜로 표기할게요. 서울, 원산, 철원. 서울이 가장 큰 것은 일단 여기서 봐서 헷갈리는데 철원이 확실히 큰 게 나오네요. 철원은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연교차가 가장 클 것입니다. 근데 연교차가 큰 게 C니까 2번하고 5번 중 하나네요. 그럼 선지가 많이 좁혀졌어요. 그 다음에 원산인데요. 원산은 이렇게 한반도를 그렸을 때 이쪽에 동해안에 위치해요. 동해안 지역의 특징은 어떤가요? 이렇게 1차 산맥들이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 눈이 부딪히면서 겨울철 강수 집중률이 높죠. 따라서 아마 이게 나는 아마 겨울 강수 집중률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이 이 세 곳 중에서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답은 2번이 될 2번. 연평균 기온, 겨울 강수 집중률, 기온의 연교차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국토에 이렇게 보면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기후를 비교하는 문제여서 조금 여러 복합적인 개념이 적용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1단원의 국토 통일의 당위성과 그리고 3단원의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과 주민생활 이 두 개의 단원이 서로 융합되어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요즘 한국지리에 나오는 트렌드가 이렇게 문제가 서로 단원이 융합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이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면서도 그것을 보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끊어진 단원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 강의를 지금 2018년도 고3 학생들이 볼 수도 있지만 아마 내년에 그러니까 2019학년에 고3인 학생들이 볼 수도 있겠죠. 그 학생들은 미리 강의를 볼 학생들에게 미리 말씀드리자면 한국지리라는 과목은 서로 단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융합적 사고를 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사진은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에서 촬영한 것이다. AD 암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A는 북한산, B는 단양의 도담산봉, C는 제주도 아마 대포동 주상절리일 것 같고요. D는 고성의 상종리 화석을 말할 것 같아요. 자, 북한산은 서울, 도담산봉은 단양, 대포동 주상절리는 제주, 그리고 여기는 경상남도 고성입니다. 서울 북한산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표로 암석이 다 노출되어 있는 화강암이고요. 그리고 이 단양 도담산봉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곳이 고수동굴이 있고 석회암지대니까 당연히 석회암이겠죠. 대포동 지상절리는 제주도가 화산섬이니까 화산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즉 신생대 화산암이고요. 뒤에 고성 상종리는 이곳이 경상분지예요. 경상분지가 이 퇴적이 백악기쯤 이 호소층이 퇴적이 되면서 만들어진 분지이기 때문에 아마 이곳은 중생대 쇠장암일 겁니다.
따라서 아마 여기는 화강 제가 그 펜이 이래서. 그 다음에 여기는 석회, 그 다음에 여기는 중생대 퇴적암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신생대. 그러면 1번 A는 마그마가 굳어서 형성됐다. 화강암이라는 것은 그 화강암이 그 심성암 부류에 부른대요. 반려암, 섬록암, 화강암을 그 심성암이라고 하는데요. 이 암석들은 지표 안에서 마그마가 굳어서 형성된 암석입니다. 따라서 1번 맞고요. 2번 석회암은 조선노층근에 주로 분포한다. 그러니까 조선노층근, 평안노층근, 대동노층근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경상노층근까지 있다고 하잖아요. 이 중 조선노층근은 고생대에 형성된 노층근으로서 그 석회암이 주로 분포합니다. 참고로 노층근이 아니라 지향사로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지향사는 평남지향사와 옥천지향사에 석회암이 분포합니다. 3번 D 그 중생대 퇴적암은 호수에서 퇴적된 육성층을 분포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 경상분지는 호수에서 퇴적된 육성층입니다. 그러니까 호소라는 것이 근데 그냥 호수예요. 호수.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호수랑 똑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바다가 아니잖아요. 해성층이 아니니까 염호도 아니고 이곳에 그 공급되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 육성층입니다. 4번 신생대 화산암은 화강암에 비해 한반도에 분포할 면적이 없다. 우리나라는 그 대보조사 운동을 통해서 전국에 화강암이 나타나는 편이에요. 반면 신생대 화산암의 경우 극히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나타나는데요. 백두산,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울릉도 독도가 그 신생대 화산암 지역입니다. 참고로 그 좀 특이한 지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포항입니다. 포항은 그 화산 활동은 없지만 이것도 신생대에 만들어진 지층이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땅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수능이 연기됐던 거 기억나시죠? 왜냐면 그곳이 활발한 단층이에요. 단층이 아직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좀 판구조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판구조론에 의해서 이 일본의 그 태평양판이 이 유라시아판의 그 대륙판 부분과 섭입을 하면서 생기는 응력이 이 포항지대에 전해지면서 이곳에도 큰 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지질 연령이 어리다 보니까 이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실제로 신생계 지역에서는 지진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무튼 이곳은 조금 문제는 다르겠지만 아무튼 신생대 화강암은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일부 지역에만 분포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중생대 퇴적암은 신생대 화산암보다 형성시기가 이르다. 중생대가 애초에 신생대보다 훨씬 빨라요. 아마 이것은 아마 1억 년쯤에 해서 이것은 아마 1억 년쯤에 됐을 거고요. 이 신생대는 기본적으로 6,500만 년 이후의 시기를 지칭하기 때문에 틀렸어요. 참고로 A는 중생대 뒤락이 시기에 대보조사 운동에 의해서 형성될 것이라 생각되고요. B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조선유층의 형성된 시기인 고생대 해침에 의해서 형성되었을 겁니다. C와 D는 아까도 말했고요.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2단원의 첫 번째 단원인 한반도의 산지지형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이거 꼭 기억해두세요. 수능 때까지 꼭 한번 나올 것 같아요. 6번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대설, 태풍, 호우인데요. 태풍과 호우를 구분하는 기준 알려드릴게요. 호우는 무조건 7월이에요. 장마전선이 7월에 한반도에 올라온 다음에 이것에 북태평양이 올라오잖아요. 북H라고 할게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라오면서 한반도는 폭염이 지속됩니다. 그러나 북태평양 고기압이 9월이 되면 약해지죠. 그러면 약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 자리에 태풍이 오는 거죠. 실제로 이번에 일본의 종달이라든가 제비, 그리고 한반도에 솔릭과 솔릭이라는 태풍이 왔고, 이 태풍을 보면서 어떤가요? 이 태풍이 9월하고 10월에 왔다는 것은 즉 이곳 한반도의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태풍이 북상할 수 있는 요건이 생겼다는 거예요. 실제로 2003년에 매미라는 태풍도 가을 태풍이에요. 가을에 태풍이 피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마 이 다가 태풍, 그 다음에 나가 호우, 그 다음에 눈은 우리나라에 12월, 1월, 2월, 3월에만 오고 정말 이 높은 지대에서 4월에도 오지만 참고로 3월에도 오죠.
3월에도 오죠. 그 강원도 지역은 3월에도 오잖아요. 그 영동 지방은. 따라서 가는 대설, 나는 호우, 다는 태풍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역을 골라야겠죠. 그 태풍은 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한반도 남쪽 영향을 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남쪽, 전남, 경남, 전북 이곳에 그 우리나라 태풍의 위험반원에 속한 지역고요. 태풍이 그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나갈 때 이렇게 나가요, 대부분.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나가거나. 그러면 태풍 자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 오른쪽을 위험반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위험반원에 속한 데가 여기가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 네 곳이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 태풍은 이곳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C가 태풍입니다. 그러니까 다와 C가 매칭이 되고요. 경기도와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북도가 나타나는데요. 이곳에 인구가 많은 곳. 그러니까 경기도와 서울이 그 인구가 많잖아요. 그 일대가. 그러니까 이곳에서 인명피해나 호우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B가 호우죠. 나하고 매칭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A는 대설인데요. 대설은 사실 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3월에 왜 대설이 발생하나요? 3월에 발생하는 피해는 다 이 강원도를 그 가리킵니다. 강원도가 이렇게 대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A는 가와 A가 매칭이 됩니다. 2월, 3월에 동풍기류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죠. 1번 대설은 경기도에서 피해가 가장 많다. 경기도는 그 대설은 보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강원도가 가장 많죠. 2번 B, 즉 호우 C가 일단 태풍이죠. 태풍은 호우보다 총피해에서 남부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애초에 그 이 네 개가 다 남부지방이고요. 그 호우에선 남부지방이 2개. 이미 그 거의 이렇게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30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죠. 3번 대설은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발생하는 빈도가 높다. 한국은 여름철에 눈이 오지 않습니다. 4번 호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신속한 제설 작업이 필요하다. 설이 눈설자잖아요. 눈을 없애줘야죠. 참고로 그 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방과 축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물에 의해 쓸려나갈 수 있는 것들은 다 그 높은 곳으로 보내야 하고, 지하로 들어가면 지하에선 침수될 수 있기 때문에 침수 피해를 막고, 모든 것들을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 태풍은 주로 장마전선이 정체할 때 발생한다. 태풍은 그 열대지방에서 그 수온이 높아지면서 형성된 그 구름들이 그 서로 열대성 저기압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장마전선은 온난전선과 온난한 기단과 한대한 그 기단이 서로 만나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것은 호우 피해를 가져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이 문제에는 3단원 그 부분에서 자연재해와 주민생활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이 단원에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7번 그래프는 간화 시기 지도에서 표시된 네 지역의 강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A, B, C, D가 있는데요. 일단 A 시기에는 A 지역은 가시기에 비가 많이 오는데 일단 가시기에는 A만 많이 오고 다른 지역은 안 오네요. 즉 한 계절에 다 많이 온다는 소리고 참고로 반대로 B가 많이 오는 시즌에는 이 D도 나름 많이 오고 A도 그럭저럭 오네요. 그렇다면 A는 아마 겨울에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비가 안 오는데 딱 하나 우리나라에 그 겨울에 비나 눈만 오는 곳 여기 이곳 울릉도죠. 그러니까 아마 가가 이 겨울일 거고요. 나가 서머. 그러니까 여름. 다음에 A가 울릉도라고 표기할게요. 이렇게 제가 글자를 너무 많이 쓰면 번잡하니까 알파벳으로 표기할게요. 울릉도일 거고요. 이 B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여름철에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아마 이곳 거제도가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곳은 인천하고 포항인데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포항은 이 동해안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1월에도 그럭저럭 비가 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1년의 공수량이 대륙선기에 가까운 인천에 비하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D가 인천일 거고요. C가 포항일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전제로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 울릉도는 포항보다 연강수량이 적다. 실제 연강수량은 포항이 오히려 더 많아요. 왜냐면 포항은 장마전선이 계속 지나다니는데 울릉도는 1월에만 많이 오지 그 다음엔 실제로는 거의
많이 안 오거든요. 아, 울릉도가 울릉도가 더 많죠. 그 포항, 이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드릴게요. 울릉도 연 강수량이라 치면 대략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1500, 700mm, 그 다음에 포항 같은 경우, 포항은 조금 더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자주 이용하는 카페인 지오 아카이브 통계 자료를 한번 읽어볼까요? 지형적으로 많이 오는 영덕 밑에 쪽이니까 포항도 적죠. 이렇게 여기 기사 보다시피 낙동강 중상류 지역, 대구, 영덕, 울진과 포항 이 사이가 모두 다 적으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제 해설을 좀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울릉도가 포항보다 영광수에 많으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D. 인천은 포항보다 저 위에 위치한다. 인천은 여기고 포항은 여기에요. 인천이 더 고위도죠. 겨울시기에 평균 기온은 인천이 포항보다 높다. 인천은 대륙성 기후이기 때문에 기온이 낮고 포항은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기온이 높습니다. 4번 가와 나시기 평균 기온의 차이는 D가 다시 이걸 말 넣어볼게요. 겨울과 여름시기 평균 기온 차이는 인천이 울릉도보다 크다. 즉 이거의 뜻은 최하늘 기온과 최난월 기온을 물어보는 연교차 개념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연교차는 울릉도가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작고, 그 다음에 인천은 대륙성 기후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교차는 해양성 기후 지역은 작고 대륙성 기후인 지역은 연교차가 큽니다. 따라서 3번은 틀렸고요. B가 거제라고 했죠. 그런데 거제도 사실 여기 바다기 때문에 사실 거제도 바다니까 연교차가 작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곳에서 연교차가 이 세 곳은 작은 편인데 인천은 조금 큰 편이에요. 4번 그렇죠. 그러니까 A는 울릉도, B는 거제도. 일단 두 곳 다 작으니까 평균 기온 차이는 D가 A보다 크다. 맞으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울릉도의 겨울시기 강수량은 B. 거제도의 시기 강수량보다 많다. 참고 이건 제가 자료를 미리 찾아왔는데요. 거제도는 여름에 대략 450mm 정도가 오고 울릉도는 겨울에 대략 250mm 정도의 비가 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적죠.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3단원의 우리나라의 기후특성 단원에서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캠은 잘 돌아가고 있네요. 8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통근, 통학 및 거주 현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에서 다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여기는 산청, 여기는 창원, 여기는 양산입니다. 일단 가나 다 인구를 보는데요. 가의 특징은 이곳에 지역 내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적고 나는 많고 다는 오히려 이렇게 오래 거주한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오래 거주한 지역은 아무래도 노인층이 많이 산다는 지역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세 곳 중에 유일한 군인 산청이 아마 이 다일 것 같고요. 이 가 지역은 아마 자체적인 산업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의 큰 도시로 통근 통학하는 곳일 거예요. 아마 이곳에 울산도 있고 부산도 있고 하니까 아마 양산이 가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표기를 해놓을게요. 양산, 그럼 창원이 될 것 같죠. 여기는 산청. 이렇게 될 거예요. 가에는 도청이 위치해 있다. 경상남도의 도청은 창원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에 지리올림피아동의 답사를 창원으로 갔었는데요. 창원시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이 광장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로터리가 있어요. 여기에 시청과 도청이 서로 입지해 있어요. 2번 양산은 창원보다 부산으로의 통근-통학 인구 비율이 높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이 100%에서 이 지역 내를 뺀 것이 지역 외부로 나간다는 것인데요. 양산이라는 곳은 부산 2호선이 다녀서 지하철 교통도 편리하고 부산 시내버스, 양산 시내버스도 다니고 별점대로 이제 부산 1호선 노포역에서 양산 쪽으로 이제 선로를 하나 건설한다고 해서 좀 더 통근-통학 비율이 더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자체로는 좀 약간 낮을 수 있었는데 마산하고 진해가 통합되면서 진해나 마산의 공업단지 그리고 창원 자체의 공업단지 쪽으로 사람들이 통근 통학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비율이 자체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외로 나가는 비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죠. 3번 창원은 산청보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적다. 아니죠. 그 애초에 인구도 창원시가 100만 명이 넘는데 그 안에서 그리고 창원시는 또 공업도시이니까 아마 그 접산 노동력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수가 더 많아야겠죠. 4번 산청은 양산보다 노령화 지수가 낮다. 노령화 지수라는 것은 유소년층 인구 대비 그 노년층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노년층 인구가 더 많다는 것은 한 거주지에 오래 살았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죠. 5번 산청은 양산보다 아파트 거주 가구 수가 많다. 양산은 최근 웅산 같은 곳을 개발을 하면서 신도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거주 비율이 많습니다. 반대로 산청은 아직까지는 그 시골의 촌락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읍내 쪽에는 아파트가 있을지 몰라도 다른 지역은 아파트가 없다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단원은 7단원의 영남지방 특성과 8단원의 공업 인구 부분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9번 그래프는 각 권역의 산업별 취업자 비중 및 통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AD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중심값을 보라고 했으니까 점을 찍어볼까요? 가운데 그가 정확하진 않지만 네, 대략 이렇게 찍혔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1차 산업이 가장 높은 곳인데 이 밑에 곳이 있으니까 그리고 근데 인구가 비슷하네요. 근데 이 한 곳은 2차 산업의 비중이 이렇게 봤을 때 좀 높네요. 자, 그럼 여기서 B와 C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구 비슷한데 1차가 높으면 호남입니다. 호남. 그리고 2차가 높으면 충청이에요. 충청. 호남 지방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평야지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산도 높기 때문에 임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충청권은 최근 당진이나 서산 쪽에 공업단지가 개발되면서 이곳으로 사람들이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2차 산업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B가 공업이 높으니까 충청권일 거고요. C가 호남권일 겁니다. 그러면 이걸 에 의하면 벌써 1번이 답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A와 D는 따져봐야겠죠? D는 보면 2차 산업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권역 중에. 그리고 1차 산업이 낮고 3차 산업 그와 관련된 서비스업도 많으니까 아마 D가 영남권이고 서비스업이 가장 많고 총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은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까 A가 수도권이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단원은 아마 7단원의 지역 아마 5단원이겠죠. 7단원보다는 5단원의 공업 문제를 총 모아서 한 것 같습니다. 10번 그래프는 A에서 C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 용량의 권역별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단 A와 자, 이 자원 문제 오늘 세계지리에서 나왔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세계지리를 또 해설할 건데요. 세계지리에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 이 문제와 같이 기억해주면서 한국은 어떤지 또 세계는 어떤지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게 지리올림피아드에 나가면 서로 비교하는 문제도 나오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지리올림피아드 준비하시는 고3 학생들 아마 그리고 이 문제를 미리 풀어보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는 이거를 지리올림피아드를 감안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도권이 엄청 많은 게 하나 있고 전체적으로 균질한데 제주권이 많은 게 하나 있네요. 여기 제주도가 많은 거. 우리나라에 제주도가 많은 것은 딱 하나. 석유가 제주도에서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천연가스가 많고요. 이 충청권은 석탄이 많아요. 왜냐하면 충청권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화력발전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도권은 이곳이 대기오염 문제 때문에 천연가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제주도는 이곳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석유가 아무래도 외지다 보니까 석탄은 지질상 구하기 힘드니까 석유를 다른 지역에서 구해와서 발전하는 편입니다. 1번 석유는 우리나라 총 발전량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1차 에너지 사용량은 석유가 가장 높겠지만 발전 설비 용량은 원자력과 석탄 쪽이 높은 석탄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원자력, 천연가스, 석유 순서입니다. 2번
천연가스는 주로 수송용 연료 및 화학공업의 원료로 이용된다. 수송용 연료는 석유죠. 화학공업도 역시 석유. 그러니까 여수와 서산에 석유화학공업이 발달한 이유가 있습니다. 3번 석유는 석탄보다 국내 생산량이 많다. 우리나라는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아요. 최근 그래도 울산 대력방업에 석유를 개발한다 하는데 그 후로 소식이 많이 전해진 게 없네요. 4번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상용화된 시기에 이르다. 석유는 그래도 1920년대 에틸 휘발유 같은 것을 개발하면서 상용화가 됐는데 천연가스는 1980년대 이후가 되어야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시기가 늦죠. 5번 석탄은 천연가스보다 연쇄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많다. 천연가스는 공해 없는 가스라 불리면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면 석탄은 CO2, 물질이 연소하면서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CO2잖아요. CO2와 불쌍기체 이런 기체들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 문제는 5단원의 지역별 발전 부분에서 이 문제를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한국지리는 10문제씩 끊어서 하겠습니다. 쭉 다음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